공장이지 않습니까? 입이. 입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당도 만들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까지 입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남아있다는 건 후기 당도도 저희가, 그리고 후기 착색도 저희가 잘 될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마무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아직은 어마무시한 게스트는 아니고요. 야락 코리아의 첫 번째 합방 게스트로 제주 순비제 농부님 모셨습니다. 제주도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오늘은 농부님께서 실제로 농사를 너무 잘 지으시는데 농사 지으시면서 혹시 영양학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는 거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죠. 이제 주로 야라 비료를 쓰니까 저는 이제 다른 비료는 안 써요. 이 야라 비료에 빠져가지고 이제 야라 비료만 쓰는데 야라 비료 중에 제가 언급을 가끔은 했는데 계속 좋게 쓰고 있는데 FK30. 그게 왜 일반 밀라랑 뭐가 차이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FK30은 액상 인산 칼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랑 칼륨이 좋으신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이랑 칼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산 칼륨 중에 인산이에요. 인산이 워낙 흡수율이 떨어지는 양분이잖아요. 그렇죠. 토양 내부에 근권부에 들어갔을 때 얘네가 불용화도 너무 잘 되고 이동성도 너무나 떨어지고 작물 내부에서 이동은 잘 되지만 토양에서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관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너무 관수를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농가분들께서는 관수를 좀 어려워하시는 농가분들은 관수관 보면은 하얗게 떼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 다 인산의 복합적인 불용화물들이거든요. 인산이랑 뭐 마그네슘이랑 인산이랑 칼슘, 인산이나 철, 인산이나 알루미늄 이런 친구들이 붙어서 불용화되어 있는 건데 FK30 지금 말씀해주신 FK30은 인산 칼륨이지만 인산이 불용화가 하나도 안 되는 인산 칼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 FK30 맞습니다. 인산의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진 제품이다. 가장 신기한 게 감귤나무 같은 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떨어지긴 하는데 그 확률이 훨씬 줄었어요. 그 이유가 낙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낙엽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원래 좀 나무를 이식하더라도 낙엽이 굉장히 많이 지고 추워지면 또 당연히 낙엽이 지고 그리고 좀 일장이 긴 애들은 낙엽이 덜 지는데 일장이 좀 짧아지면 낙엽이 지고 그리고 낙엽산이라는 게 결국 입자루에 쌓이면 또 낙엽이 지고 뭐 이런 게 다 생리적인 원인이긴 한데요. 이런 생리적인 원인은 지금 어차피 같은 밭이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온도도 똑같을 거고 물 주는 것도 똑같을 거고 근데 왜 하필 FK30이 적용이 된 제품들이 낙엽이 덜 지냐라는 건 TR율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귤나무가 T 그러니까 지상부와 뿌리 부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뿌리가 발달이 더디면은 당연히 지상부의 활력도 떨어지고 뿌리랑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유리한 게 낙엽이죠. 그게 저는 이제 신기한 게 보통 하우스가 있으면은 가운데 쪽에 이제 물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가운데 쪽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걔네들이 먼저 잎이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한 그 중에 한 이파리 원래 있던 거에 뭐 한 30-40%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운데나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잎 떨어져. 이렇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또 FK30 때문에 스트레스가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식물 노화 호르몬 에틸렌이잖아요. 에틸렌이 낙엽을 또 시키는 물질이고요. 근데 지금 관수가 조금 잘못돼서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쪽도 뿌리 근권부가 발달이 좀 잘 된 거죠. FK30이 적용이 되면서 뿌리 발달이 잘 되고 거기서 옥신 주기적으로 계속 생성이 될 테니까 에틸렌은 덜 생성되고 스트레스를 기르는 힘이 좀 강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뿌리 발달이 잘 됐으니까 지상부도 세력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조금 예전보다 훨씬 더 덜하다. 낙엽이 덜 진다라는 게 눈으로 볼 때 예쁘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물 공장이지 않습니까? 입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당도 만들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까지 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남아 있다라는 건 후기 당도도 저희가 그리고 후기 착색도 저희가 잘 될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식물이 저도 참 볼 때마다 정말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인산가리가 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도장 억제도 되고. 맞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FK30을 너무 많이 쓸 때는 당연히 문제. 이거는 어떤 제품이건 간에
많이 쓰게 되면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제품을 써서 감귤나무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다량 원소인 칼슘, 마그네슘, 황, 그리고 미량원소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밸런스 있게 들어가는 게 사실 감귤에 제일 좋은 거잖아요. 파리조생한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질소끼를 뺀다고 무분별하게 인산, 칼륨을 많이 공급한다, 인산을 많이 공급하고 칼륨을 많이 공급해서 완전히 그 비율이 깨져버린다, 그런 문제가 되죠. 저희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감귤류, 망감류에 딱 맞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저는 사실 대표님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표님한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 유기물 사용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넣으면 좋지만, 그리고 넣어야 하지만 너무 과량으로 투입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결국엔 질소의 공급원이잖아요. 저가 퇴비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작년에 커졌어요. 그래서 퇴비를 좀 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소가 과잉돼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똑같이 퇴비를 넣었거든요. 그 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퇴비 많이 넣었더니 너무 커졌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유기물에서 얻어지는 양분의 소스는 사실 좀 반응이 늦잖아요. 네. 다량의 물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지온과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줘야지 양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양분이 들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덥고 습한 장마기 정도에 많이 양분들이 감귤나무 수채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영양학적으로 올바르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발할 때나 꽃필 때나 착과할 때나 되게 많은 양분들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이제 유기물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후기에 질소가 또 이제 과잉 공급됐을 때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산 칼륨을 또 억지로 공급해서 도장을 억제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유기물 공급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정량만 넣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꽃이 피고 낙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료적으로 생각해서. 낙화도 그렇고 낙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식물 호르몬이죠. 플로리겐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거를 뭐 나무에 주입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네. 정형화가 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형화가 피는 거는 그러면 그 전에 생리학적인 분화는 작년에 일어났을 거고 형태적인 분화는 봄에 일어났을 텐데, 그 분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정량의 양분이 맞는 비중으로 잘 들어가야지 사이토키닌도 잘 분출이 될 거고 플로리겐도 잘 분출이 될 거고. 그럼 그거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은 뭐가 있냐? 다들 오해하시는데 질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꽃필 때 질소를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영양적으로 질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근데 질소뿐만이 아니라 인산과 칼륨, 그리고 칼슘, 그리고 붕소, 이런 친구들 한 5가지 친구들이 정형화를 피울 때는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줍니다. 야라 밀라네요. 야라 나이트라브라. 그렇죠. 네, 두 가지를 항상 넣잖아요. 굳이 따지면 또 야라 레가기도 하죠. 아, 레가. 예. 아, 레가 좋죠. 레가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조금은 불편해요. 네. 끝까지 다 안 녹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녹는 게 아무래도 가격면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 녹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황산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작물에게 엄청 좋긴 한데, 그쵸. 어쨌든 싸게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황산칼륨을 녹이는 게 굉장히 잘 안 돼요. 아무리 수용성 황산칼륨이어도 농가분들이 녹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일반 비료보단 잘 녹아요. 그럼요. 예. 그럼 그래서 조금만 잘 한 시간 전에 잘 녹여주면은 거의 다 녹아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교반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5분만 비료 넣고 교반하면 웬만한 거 다 녹으니까 크게 문제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녹이시는 전문가시 녹이시는 건 저 전국 다 돌아다녀봐도 우리 한 대표님만큼 잘 녹이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은 다 녹여버리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이 착과되고 이제 익어가는 시기잖아요. 노랗게 이제 주황색으로 익는데 이파리가 누렇게 되고 뜰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 그게 결핍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누렇게 뜨는 거는 낙엽의 전조 증상인 거죠. 아, 그래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그 낙엽이 지는 애들을 잎을 분석을 해보면요, 질소, 인산, 칼륨 그런 애들은 잘 검출이 안 되고 칼슘 이런 애들이 좀 높게 검출이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체간으로 이동하는 양분들은 입에 있는 양분들이 다른 곳으로 집적이 되는 거고, 입에서 못 빠지는 칼슘같이 물관으로 이동하는 애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바꿔 생각하면은 입이 어느 정도 낙엽이 지는 거는 필요한 양분을 후대에 물려주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후대라고 하면 결국에
감귤이 되겠죠. 감귤에 물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언젠가 나중엔 떨어지고 맞습니다. 새로운 순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게 해거리 아니에요? 해거리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너무 과다 착화됐을 때 다음 해부터 이제 그 착화부터 꽃이 개화부터 잘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그거 막기 위해서는 어쨌건 수치에 충분한 저장 양분과 동화산물을 저장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위해서 저희가 감사십이나 예비를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아, 감사십이. 예, 요게 감귤 타이밍상 감사십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록과수니까 다른 육지에 있는 그 어떤 과일보다도 감사십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뭇잎이 어쨌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감사십이는 수확이 만약에 12월 초라고 하면 언제쯤 해야 될까요? 12월 초에 따시자마자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온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영상으로 유지만 된다면. 따자마자 이제 달려있는 상태로 해도 되나요? 달려있는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따고선 하시는 게 좋은데 농작업상 그게 좀 힘드시다고 하면은 달려있는 상태로 하시더라도 그게 지금 달아있는 감귤 과일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친환경이나 아니 다른 농업 공부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따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데이터상에서도 봐도 이제 온도가 어느 상태로 내려가면은 뿌리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줘도 괜찮다. 맞습니다. 예, 크게 과일에 영향이 없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녹여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는 게 좋을까요? 녹여서 준다는 건 물이 공급되는 네, 거잖아요. 네. 요거는 양분의 공급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물을 줬을 때 습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농가분들께서도 산 뺄 때 다량의 물 같은 걸 투입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물에 녹여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차피 근데 얘네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지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귤 나무 전체적인 생리적인 그런 활성도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그 시기에 준 양분들은 숲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듬해 나온 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되지 감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요. 물에 녹여서 주는 것도 줄 수 있다면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네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네. 그 지금 영상에 우리 순비제 농부 링크도 다 저희가 넣어놓을 거거든요. 아유, 여기도 조금 가셔가지고 구독 진짜로 저희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야라 구독자분들이 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채널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그 농가가 훨씬 많지. 저희 채널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그래도 같습니다.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육지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 예, 예. 저 그래도 나름 연예인입니다. 육지 다니면 저 알아보십니다. 제주도에선 당연히 제가 뭐 비비지도 못하지만 육지에선 그래 저도 좀 괜찮습니다. 예. 많이들 가서 좀 많이 농사 좀 배우고 그렇게 하셔요. 구독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